일단은 확률 분포를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통계거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살짝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했던 건데 아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게 별량이 별량. 자, 일단 별량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듯이 조사 내용의 특성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래. 뭐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시로 보면은 뭐 수학 점수 아니면 뭐 키, 인구 뭐 이런 것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별량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평균. 뭐 평균 다 알죠? 평균이 뭐야? 여러 수나 같은 종류의 양의 중간값을 갖는 수래.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산술 평균을 의미한대요. 원래 평균도 종류가 좀 많아요. 뭐 기하 평균, 그리고 조합 평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산술 평균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 알겠지?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 거기다 이것만 하나 써놓을래? 밑에다가 우리가 주로 평균을 m으로 많이 씁니다. 알겠죠? m으로 많이 쓰고 그 m은 당연히 얘들아 그냥 쉽게 말하면은 싹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버리면 되냐면 개수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 분자에다가 x1, x2, x3 이렇게 가서 x에 n까지 더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별량들이 있다 치고 나누기 n을 해주면 이게 평균이었지.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 식이 뭐냐면 저 분자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합이지. 그래서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기도 해요. 요렇게. 그래서 앞으로 저런 표기가 나오면은 아 평균 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평균. 자, 그리고 세 번째 표준 편차라고 있는데 일단 거기 나온 거를 보시면은 자료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래. 제곱하여 분산이 되는 값이래요. 거기다가는 이것만 좀 써놓으세요. 그거 표기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 문자인데 읽는 건 쟤도 시그마라고 읽어요. 알겠죠? 알파벳으로는 S를 의미하는 건데 요렇게 써주면 돼. 6을 약간 엎어놓은 느낌? 알겠죠? 그래서 걔를 우리는 분산의 루트 씌운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미 중학교 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준편차라는 거의 의미를 분산을 알면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분산을 설명을 할게. 네 번째 분산. 일단 분산은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배워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써있듯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돼 있는데 쓰자. 일단 편차 제곱의 평균. 자, 그럼 이거를 왜 구하느냐, 왜 조사를 하느냐. 잘 봐봐. 예를 들어 1반과 2반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얘네들의 수학 점수를 보니까 50점 만점에 1반은 5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이렇게 있다고 쳐봐. 요게 1반. 2반은 20점, 20점, 30점, 40점, 40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너희가 한번 대답을 해봐. 저 두 반은요 평균이 어떻게 돼요? 평균? 평균. 얘도 30점이고 얘도 30점이지. 맞아? 둘의 평균이 동일한데 만약에 너네가 이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너희는 1반과 2반을 똑같이 수업할 거니? 평균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수업하면 되냐 이거야. 아니죠. 분포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만 가지고 어떤 한 집단을 평가하기에는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분산이에요. 그럼 분산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그럼 너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정확하게 편차가 그럼 일단 뭔지부터 알아야 돼. 편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고 쓴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편차는 정확하게 뭐냐면 거기다가 써놔요. 편차에다가 별량에서 누굴 빼는 거냐면 평균 값을 빼주면 돼요. 평균. 그 값이 편차가 되는 거다. 그래서 뭐 xk라는 어떤 그 별량에서 평균 m을 뺐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에서의 편차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얘는 편차가 얼마일까? 조심해야 돼. 10에서 30을 빼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야 정상이야? 마이너스 20인 거야. 그럼 얘는 얼마겠니? 마10, 0, 그냥 10, 20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 맞지? 얘도 한번 해볼까요? 마10, 0이죠. 그리고 10, 10 이렇게 될 건데 잘 봐봐. 편차를 한번 더 해볼래요? 빨간색으로 써놓은 편차를 한번 쫙 더 해봐. 얼마 나와요? 0이에요. 이 편차들은요 무조건 평균을 뺀 값이기 때문에 더했을 때 0이 될 수밖에 없어. 계산상.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행동이 없거든? 더했을 때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얘네들을 전부 다 제곱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 제곱하면 얼마가 돼? 400, 100, 0, 100, 400. 얘도 제곱하면 100, 100, 100, 100이거든? 잘 봐봐. 제곱을 해놨더니 전부 다 양의 값으로 바뀌었지. 얘네들을 이제 뭐 하겠다는 거냐면은 평균을 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얘네를 평균 낸다는 거는 그냥 더해서 뭐 하면 돼? 5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이거 싹 더하니까 얼마 나와? 1000 나오죠? 5로 나누면 얼마예요? 200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뭐냐? 싹 더하니까 얼마야? 400이지. 5로 나누면 얼마 돼? 80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 값이 분산인 건데 이 분산의 의미가 그럼 뭐냐? 잘 봐봐. 평균에서 많이 떨어진 애들이 존재할수록 편차는 뭐 해지는 거야? 절대값이 커지죠. 그럼 그거를 제곱한 값도 당연히 뭐 해지겠어?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균을 냈을 때도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지?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냐? 평균에서 편차가 적은 애들이죠. 어쨌든 절대값이 걔네를 제곱해도 비교적 적은 거지. 그럼 걔네를 평균 낸 값도 당연히 적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평균에서 많이 퍼져 있을수록 분산은 커요. 그리고 평균 쪽에 많이 몰려 있을수록 분산은 뭐해? 작아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산의 의미를 뭐로 생각해도 괜찮은 거냐면은 퍼져 있는 분포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분산이 클수록 뭐 하다고? 많이 퍼져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분산이 작을수록 뭐 한 거예요? 평균 쪽에 많이 몰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 괜찮지? 그래서 앞으로는 너네가 평균뿐만 아니라 분산도 같이 생각을 해서 어떤 집단을 평가를 하게 될 거다. 뭐 평가한다기보다는 조사를 하게 될 거다. 알겠죠? 그게 통계의 기본이에요. 됐죠? 분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분산 밑에 자리가 되게 많은데 거기다 이거 하나만 좀 적자. 분산. 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 방금 전에도 했지만 분산이란 값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값이라고 배웠으니까 얘는 시그마의 제곱이야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자, 처음 하는 거니까 지금만 적을 거고 앞으로는 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잘 봐봐. 아까 말한 대로 이 정의대로 한번 가보자.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했지. 근데 아까 우리 평균 구하는 방법이 요거였던 거 기억나? 그럼 이거는 이것의 평균이란 뜻 아닌가요? 맞지?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줘야 돼? 편차 제곱을 평균 낼 거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간다고 했을 때, 미안해, 이 앞에 N분의 1이 있어야 돼요. N분의 1 딱 해놓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갔을 때 요 수열 자리에 누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편차 제곱이 들어오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편차가 뭐였다? XK에서 평균 M 빼는 거였다. 그리고 그거를 제곱한 거 해서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요. 이거를 한번 계속 전개를 해볼게. 자, n분의 1에다가 우리 시그마 성질 아니까 시그마 성질대로 가보자. k는 1부터 n까지 자 xk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배의 m의 xk 들어가고요. 그 다음 더하기 m제곱 들어가겠다. 그냥 전개한 거야. 그지? 왜냐면 우리는 시그마에서는 절대로 곱의 성질이 없다고 배웠죠. 곱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합으로 쪼갠 거고, 그럼 이거를 덧셈뺄셈으로 연결된 애들한테 이 시그마를 하나씩 분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맨 앞에 n분의 1은 그냥 탁 있을 거고, 요거 하나 주면은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xk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잘 봐요. 지금 변수는 이 시그마의 변수는 k입니다. 그럼 그 외의 문자는 싹 다 상수 취급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em도 뭐 취급하면 돼? 상수 취급. 그래서 바깥으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시그마의 바깥으로. 그럼 k는 또 1부터 n까지 xk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자, m제곱이라는 숫자는 그냥 상수입니다. 숫자. 그것이 1번부터 n번까지 더해지면 그냥 뭐였니? 시그마에서는 m제곱이 몇 개 있다? n개 있다 해서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였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 그럼 잘 봐봐. 이 n분의 1을 얘한테 전개를 좀 해줄게. 이제 하나씩 줄 건데, 그럼 n분의 1에 뭐가 들어오냐면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xk의 제곱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마이너스 두 번째 거 잘 봐봐. 얘들아, n분의 1이 이 앞에 있는 em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한테 전개가 돼버리면 그게 뭐야? 그게 평균이죠. 얘잖아, 얘. 알겠어요? 그럼 이 n분의 1이 얘한테 전개되면 그걸 그냥 우리는 m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m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야. 이렇게. 요까지 괜찮아? 이해되죠? 그리고 얘한테 n분의 1이 전기가 돼버리면 누구만 남니? 더하기 m제곱이 남겠지. 그래서 마지막 결과를 계산해보니까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xk의 제곱. 이거는 우리가 뭐 건드릴 게 없어요. 의미가 없거든. 배운 게 아직 없단 말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뒤에는 m제곱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해석을 할 거냐면은, 잘 봐. 얘는 뜻이 그럼 뭐가 된 거야? 제곱의 평균인 거예요. 알겠어요? 얘는 뭐예요? 평균의 제곱인 거지.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매번 편차를 구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 왜? 예를 들어서 평균이 막 2분의 7 이렇게 나왔어. 그럼 편차 계산할 때 조금 이상하게 나오겠지. 그거보다 이 계산이 더 편하다면 얘로 할 거란 소리야. 그래서 너희가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한글로 적을게요. 얘는 뭐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값이 나와. 우리가 구하는 분산은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분산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냥 뭐 무작정 이걸 이렇게 되니까 외워라고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한번 보여준 것 뿐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안 물어봐. 알겠지? 그냥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뒤에서 좀 더 이쁘게 기호로 이제 써서 할 거니까 저렇게 한글로 이제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알아두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평균이랑 분산의 의미를 다 알고 있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29쪽으로 갑시다. 자, 이제 5번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산 확률 변수와, 잠깐만요. 그냥 책에서 좀 문제를 몇 개 풀고 가는 게, 근데 바로 나오는구나. 그냥 하자.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저 녀석들의 의미만 너희가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두 가지를 배울 건데 그 중에 하나야 이게. 자, 일단 이산 확률 변수 땡땡 그거 봐봐봐. 확률 변수가 유한계이거나 셀 수 있는 값인 경우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해볼까 예시를. 어떤 상자가 있어. 요 상자에 1번 카드는, 그러니까 1이 적혀있는 카드는 한 장 있고요. 2가 적혀있는 카드는 2장이 있고요. 3이 적혀있는 카드는 뭐 3장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럼 내가 여기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이 적혀있는 카드는 10장이 이렇게 다 같은 규칙으로 있다고 쳐봐요. 그럼 총 몇 장이 있어요 지금 요 안에는? 55장이 있겠지. 1부터 10까지니까. 그 중에 내가 한 장을 뽑겠다고. 알겠어? 한 장을 뽑았을 때 나오는 그 숫자 있지? 숫자 카드. 그 숫자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쳐봐. 그럼 그 확률 변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뽑았을 때 나오는 그 숫자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한 거야? 1부터 10까지 가능하겠지. 알겠어? 그래서 1부터 10까지 그 애들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다. 이해됐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있는 확률 변수 있죠? 이런 거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내가 옛날에 한번 이산적이다를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이산적이다. 이산이 뭐야? 이산. 이산이랑 반대말이 연속인데 얘가 셀 수 있는 거고요. 연속적인 건 못 세죠.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고 얘는 실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우리가 실수를 셀 수 있었어요? 못 세죠. 맞아요. 그것처럼 이산적이다, 연속적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건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뭔가 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한계인 거.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는 뭐냐? 잘 봐봐 얘들아. 이 상황에서 내가 한번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 볼게. 잘 봐요. 일단 내가 여기서 확률 변수 x의 뜻이 뭐였니? 숫자 카드라 했죠. 맞아? 그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했었어? 1부터 10까지 가능한 상태였어.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1이 몇 장 있어 지금? 한 장. 2가 몇 장 있어? 2장. 3은 3장. 10은 10장 있어. 그러면은 K는 몇 장 있겠니? K장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뭐냐면 일단 확률은 얘들아 P라는 기호를 써서 대문자로 써서 괄호 연 다음에 자 확률 변수 X가 K일 때 그때의 확률을 너희가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야. 우리 확률 배웠잖아요. 자 내가 여기서 몇 장 뽑는다 했죠 아까? 55장 중에서 한 장 뽑을 거지. 그럼 잘 봐봐. 55장 중에서 만약에 K가 1이었다고 해봐. 그럼 그때 확률 얼마예요? 1이 나올 확률 1이지. K가 2였다고 해봐. 2가 나올 확률 얼마예요? 2겠죠. 맞아요? 3이면 3, 4면 4, 5면 5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니? K면 뭐겠어? K겠지. 그리고 괄호 열고 K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해? 1부터 10까지. 자, 요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 확률을 설명해 준 거잖아요. 얘가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런 거를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에 다 확률 질량 함수가 존재할까? 뭐 그건 아니잖아. 모든 상황이 다 규칙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아까 했던 그 점수 나온 것들도 보면은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었잖아. 그냥 애들의 점수를 조사한 결과만 적어놓은 거였잖아. 그래서 세상 모든 상황들이 확률 질량 함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확률 질량 함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문제에서 뭘 줄 거냐면 표를 줄 거야. 알겠죠? 표를. 얘도 표로 나타낼 수 있다? 왜? 잘 봐봐.
확률 변수인 x는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하다 했죠? 1부터 10까지였지. 그럼 이렇게 x에다가 적을 수 있는 숫자는 1, 2, 3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다 쓰긴 너무 힘드니까 10까지 이렇게 가지 않겠니? 갔다고 치면은 그때 확률 값을 여기 밑에다 써주는 거야. 그럼 여기 얼마여야 돼? 55분의 1 얘는 55분의 2 얘는 55분의 3 얘는 55분의 10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대부분 이제 마지막에 합을 써놔요. 확률의 총합이 얼마겠어? 1이겠지. 앞으로 너네가 이렇게 생긴 표를 엄청 많이 보게 될 거야. 근데 생각해봐. 이 상황은 표가 편해? 확률 질량 함수가 편해? 당연히 이게 훨씬 편하죠. 쓸 게 더 적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규칙이 있는 상황이면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야. 아니면 상황을 설명하고 너희들을 보고 만들라고 할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확률이 중요하겠죠. 앞에서 배웠던 확률. 근데 만약에 규칙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뭐 요 상황도 어쨌든 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표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 표 오른쪽에다가 하나만 적자. 우리가 말하는 그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의 일반적인 모양은 항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는 뭐 당연히 이건 상황마다 다를 테니까 K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너희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시그마 그 K가 1번부터 N번까지 끝까지 간다고 쳐보면은 그때 확률을 뭐 PK라고 할게요. 따로 적을 말이 없어서. 그럼 당연히 확률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겠어? 1이겠지. 알겠죠?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새로운 기호가 나오는데 그 밑에다 적어놔야 돼. 자, 요렇게 이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럼 쟤는 뜻하는 게 뭐냐? x의 기대값을 말합니다. 기대값. 알겠죠? 저 e는 expectation의 문자에서 따온 e예요. 그래서 기대값인데 다른 말로 평균이라 보면 돼. 그냥 평균이야, 평균. 알겠죠? 평균인데, 자, 얘가 x의 평균을 의미하는 건데 그 옆에다 그냥 평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평균이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서 너네가 직접 한번 평균을 구해볼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카드를 한 장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더 쉬운 예제로 먼저 하고서 돌아올까? 만약에 얘들아 우리가 뭐라고 할까? 강아지 동물병원이라 할게요. 동물병원에 딱 갔는데 강아지의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 그러면 뭐 10kg인 강아지도 있을 거고 15kg인 강아지도 있을 거고 20kg인 강아지도 있다고 해봐요. 얘네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확률을 적을 게 아니라 몇 마리가 그 동물병원에 있는지 마리수를 한번 적어볼게. 얘네가 2마리, 얘가 3마리, 얘가 1마리가 있다 해볼게요. 이건 그냥 도수를 적은 거야. 뭐 명수, 그러니까 숫자를 적은 건데, 얘들아, 내가 임의로 강아지 1마리를 선택을 했을 때 그 강아지가 10kg인 강아지일 확률이 얼마인 거야, 그러면? 6분의 2인 거죠. 맞아요? 6분의 2가 확률이에요. 얘는요, 15kg는 확률이 얼마인 거야? 6분의 3. 얘는 6분의 1이겠지, 확률 값은. 이거 마지막에 쓴 게 확률이에요. 그럼 너희가 한번 이 동물병원에 있는 강아지들의 몸무게 평균을 구해봐. 그럼 당연히 무슨 행동을 해요? 10kg인 강아지 몇 마리 있니? 2마리 있지. 15kg인 강아지 몇 마리 있어요? 3마리가 있고요. 20kg인 강아지가 몇 마리 있어요? 1마리가 있죠. 그리고 얼마로 나눠줘요? 6으로 나눠줘. 그럼 평균 나오겠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 계산 자체가 뭐냐면 얘만 한번 따로 가볼래? 이게
10kg인 강아지에 곱하기 6분의 얼마를 한 거나 마찬가지야? 2를 한 거죠. 더하기. 얘네도 한번 따로 봐볼까? 그럼 이건 15kg인 강아지는 6분의 얼마 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3을 곱한 거고요. 요것도 따로 보시면은 20kg인 강아지는 곱하기 얼마를 한 거야? 6분의 1을 따로 한 거거든. 근데 이 6분의 2가 하필 뭐였지? 확률이 확률. 10kg인 강아지의 확률. 여기도 6분의 3이 뜻하는 게 뭐야? 확률. 여기도 확률인 거야. 그럼 너희가 앞으로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평균을 구해도 되냐? 별량과 확률을 모해서 곱해서 싹 다 뭐 하는 거야? 더해주면은 알아서 그냥 뭐가 돼버려? 평균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 확률 변수와 그때의 확률을 뭐 하자고? 곱하라고. 그때의 확률 변수와 확률을 뭐 하자고요? 곱하자고요. 이걸 싹 다 모아서 곱해가지고 뭐 해주면? 더해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앞으로 어떻게 하자? 확률 질량함수에서는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가지고 각각을 다 곱해. 그걸 싹 다 뭐 하면 돼? 더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거를 수식으로 쓰잖아? 잘 봐. x1과 그때의 확률을 p1이라고 할게요. 요 둘 곱하라고. 더하기. x2와 p2를 곱하라고. 더하기.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하면 되냐? 마지막까지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xn, pn까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쓴다. 시그마 k가 1번부터 n번까지 갔을 때 xk 곱하기 pk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평균 계산할 때 위아래를 곱해가지고 싹 더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지? 잘 봐봐. 아까 우리 여기서 처음에 평균 얘기할 때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중간에 뭐까지 설명했었냐면은 이렇게 내가 식을 써버리면 이거의 뜻이 뭐가 된다고 했었어? 얘의 뜻이 뭐였냐 아까? 편차였지. 편차를 뭐 했어요 지금? 제곱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평균 내고 싶은 거를 여기다 써주기만 하면은 앞에 요 폼만 붙여주잖아? 그럼 무조건 그게 평균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의 평균. 그것처럼 여기도 똑같아. 너네가 어떤 것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평균 내고 싶은 거는 확률 변수들의 평균이었죠. 맞아요? 요 자리만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너네가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 확률 변수 제곱한 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그마랑 확률의 조합으로 요 가운데 숫자만 바꿔주면은 그 녀석의 평균으로 의미가 바뀌는 거야. 알겠니? 이게 뭐 문제 풀 때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이따 개념 이해할 때 필요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갈게. 알겠죠? 그럼 내가 이거 갑자기 왜 얘기했냐? 그럼 여기서 너네 분산 구한다고 쳐봐요.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아까? 방법이 몇 가지였니? 분산 구하는 방법이? 얘들아 방금 배웠잖아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였어요. 일단 이게 정의. 편차 제곱의 평균. 알겠어요? 이게 정의야. 저게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요걸로 계산해도 괜찮다고 했었죠. 이게 두 번째 방법. 알겠어? 그럼 봐봐. 이거 평균 계산해볼까? 위에 해놨으니까 해보자. 20에다가 얘 얼마야? 45예요? 얘 얼마예요? 20이죠. 이렇게 하면은 85가 나오거든? 야, 6분의 85 계산 어때? 좀 징그럽지? 그럼 이거는 편차 구하는 게 편해, 불편해? 불편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가져갈 거냐면은 얘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평균은 방금 구했죠. 6분의 85. 아주 불편한 숫자.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 그것도 잘 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x를 일단 제곱을 하세요. 100. 얘는 225. 얘는 400. 이 파란색으로 적은 애들을 평균 내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얘랑 그때 확률을 곱하라고. 또 얘랑 그때 확률을 곱하라고. 또 얘랑 그때 확률을 곱하라고. 걔네 더하면 그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 계산 안 할 거야. 너무 복잡해서. 알았지? 내가 막 잡은 거라 계산이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 다음 해야 될 게 분산. 그래서 분산은 이제 기호로 뭐라고 쓰냐? V를 씁니다. 근데 저 알파벳이 어떤 단어에서 왔는지는 까먹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VX라고 하고 얘는 아까 말했지? 뭐였다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럼 봐봐. 편차가 뭐야? 확률 변수에서 누구 빼는 거였어 아까? 평균 이렇게 뺀 거였지. 그거를 제곱한 애들을 평균 내라 이 소리야. 다시 뭐라고? 항상 얘는 뜻하는 게 뭐예요? 평균 내라는 거야. 누굴? 얘를. 이 안에 들어간 거의 의미가 뭐예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뺐지. 그게 뭐야? 편차. 편차를 제곱한 애들 평균 내 이 소리예요. 알겠지? 근데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하나가 더 있었다고. 뭐였어요? 요거. 이 뜻이 뭐야? 제곱의 평균에서 누구를 빼자? 그냥 평균을 뭐 한 거? 제곱한 거.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도 이제 우리는 알아둬야 된다. 문제에 이제 기호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이제 확률 질량함수,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랑 확률 질량함수랑 짝인 거야 서로. 알겠죠? 그래서 쟤네 가지고 이제 풀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식으로 정리되면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표로 나올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너희가 잘 보면 돼. 그래서 요걸 좀 해서 감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랑 확률 밀도 함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으로 가서 문제 좀 풀자. 그래서 교재로 오시면은 교재 이제 55쪽이에요. 55쪽으로 오시고 일단은 감을 잡아야 돼서 1번부터 같이 할게요. 자, 1번에 보니까 얘들아 뭐라고 하냐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라고 했어요. 얘들아 확률 질량함수라고 나오는 순간 뭐가 된 거냐면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로 나왔다는 소리야. 얘들아 여기 잘 봐봐. 지금 여기서 변하는 게 누구예요? 내가 아까 여기서는 변하는 문자를 누구로 잡았던 거니? 확률 질량함수에서 K죠, K. 근데 여기서는 누구래요? X인 거야. 알겠지? 그거 잘 봐야 돼, X. 그래서 그 X에다가 누구 넣어달래? 1, 2, 3 넣어달래.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봐. 처음이 제일 중요해서 설명 좀 천천히 해볼게. 요 소문자 X에 1, 2, 3 넣으라는 거니까 확률 변수로 올 수 있는 거는 몇 개밖에 없다는 거니? 딱 3개라는 거야. 이해됐지? 엄청 간단한 거야. 아까 쟤보다 훨씬 간단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지금 K를 구해달라고 했네? 너네 K 어떻게 구할래? 자, 너네 사인 코사인 배울 때 문제에서 안 줘도 알 수 있는 게 항상 뭐였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얼마예요? 1이었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아. 항상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를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지? 그거 가지고 꽤 많은 정보들이 나오니까 항상 까먹지 마시고 하셔야 돼. 야, 봐봐. x가 1일 때의 확률은 그럼 뭐라고 적을 수 있는 거니? k분의 얼마겠어? 1인 거야. 맞지? 그러면은 x가 2일 때의 확률은 얼마겠니? k분의 8이겠죠. 느낌 오죠? x가 3일 때의 확률은 뭐겠어? k분의 27이겠지. 이렇게 세 확률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더 이상 얘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얘네의 총합이 얼마가 되면 돼? 1이다. 알겠죠? 겁나 쉽죠? 그래서 k분의 얼마가 돼요? 36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1이기 때문에 k는 36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잘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뭐 2번도 마찬가지인 거 이해돼? 이번엔 표를 줬죠. 그 표에 대해서 또 확률의 총합 했을 때 1 된다를 해보면은 A밖에 없잖아, 문자가.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지. 너네가 해보면 되고. 3번도 어때요? 확률 질량함수 줬지. 근데 X한테 얼마부터 얼마까지 넣을 수 있대? 0부터 50이네? 야, 이거 결국은 무슨 문제야? 그냥 수열 문제죠. 맞아요? 그 분모 모양을 딱 보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면은 이거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부분 분수 이용해서 바꿔라. 이거니까 너네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거는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통계는 얘들아,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처음에 감을 잘 잡아놓으면은 그 뒤로 막 수월하게 그냥 가는데, 첫 시간에 이제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계속 이제 할 때마다 용어도 계속 나오고, 새로운 기호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걸 자꾸 무시하고 진행을 해버리면 힘들어져. 잘 봐. 얘는 그럼 뜻하는 게 뭘까? 얘들아, 아까 봐봐. 이거의 뜻이 뭐였던 거야? 확률 변수인 x가 얼마일 때? 1일 때의 뭐예요? 이거는? 확률. 이 뜻인 거거든? 그럼 얘는 뭐라고 읽으면 돼? 확률 변수 x가 이거를 만족할 때의 뭐야? 확률인 거야. 그러면 얘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 누가 못 풀어? x 뭐 나와요? 2 또는 0이지. 또는 이 포인트야. 또는. 알겠어요? 잘 봐. 그럼 얘는 결국은 x가 얼마일 때랑 2일 때랑 x가 얼마일 때 0일 때의 확률 값들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표를 봐봐. 얘들아, 확률 변수 x가 0이면서 2일 수가 있니? 즉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0 됐다가 바로 2가 말이 돼?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럼 결국은 뭐냐면 또는이기 때문에 얘네 그냥 더하라는 거야. 알겠음? 저 뜻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2일 때 확률이 얼마래? 표 보니까 2a죠. 그리고 0일 때 확률이 얼마래? a래잖아. 이거 두 개 더하라는 거야. 결국은 이거 3a를 찾으라는 거니까 a만 구하면 끝나요. 그럼 이제 표를 보고서 a를 어떻게 찾아?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그래서 a가 얼마예요? 6분의 1인 거지. 넣어주면은 결국 답은 얼마인 거야?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쉽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풀면 돼요. 그래서 너네가 이걸 잘 파악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야, 이게. 응? 그럼 얘들아 6번을 봐봐. 풀 건 아니고 설명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가볼게. 일단 표를 보니까 확률이 쫙 나와 있어, 그지? 걔네들의 문자의 종류는 A랑 B밖에 없네. 그럼 걔네 싹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일단? 1, 그죠? 관계식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표 밑에를 보니까 2일 때 확률은 1일 때 확률의 5배래. 그거 가지고 A, B에 대한 관계가 하나 더 나와. 연립하면은 끝나는 거지. 근데 물어보는 거 봐볼래? 지금 물어보는 거에 P 괄호 열고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X, 확률 변수 X가 얼마부터 얼마일 때 말하는 거야? 1부터 3. 그럼 결국 누구 있어요? 그 중에는? 1, 2, 3 있겠죠. 왜? 표를 보면 그렇잖아요. 알겠지? 그래서 그 1, 2, 3일 때 확률들을 다 더해버리면 그게 또 답인 거야. 할 수 있겠지? 넘어갈게 이것도. 너희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하지? 7번을 해보세요. 7번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해볼게. 봐봐. 이 문제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별게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 어쨌든 여기서 확률 질량함수로 이렇게 준 거야. x가 k일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이래. 근데 얘가 붙어 있어. 근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무슨 뜻이야? 확률 변수 x가 얼마일 때? 1일 때의 확률이거든요. 어쨌든 어떤 값 아니겠어? 맞지? 그래서 내가 얘를 p라고 잡을게요. 그냥 소문자 p라고.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지금 문제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긴 한데 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그 x는 1일 때 간단하게 쓸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까지 딱 있을 거고 1일 때의 확률을 일단 우리가 소문자 p로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2일 때는 여기다 k에 2 넣으세요. 얼마야 그러면? 4p겠죠. 여기는 9p겠지. 이게 뭐겠어요? 16p고 여기 25p겠지 뭐. 이거야. 이거 나타내는 게 이거였던 거예요. 그럼 이거의 합이 얼마가 되냐? 또 1이야. 그래서 얘네 싹 더해 줄 겁니다. 그럼 5에다가 14에다가 30에서 55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55p였구나. 그래서 p 값이 얼마인 거니? 55분의 1이었군요. 이거를 찾은 거고요. 해달라는 건 뭐였어? 지금 3부터 5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3번에 대한 3개에 대한 얘기니까 얘네 더해주면 된다. 그럼 차라리 그냥 1에서 얘네를 빼자. 5p를 빼면 돼요. 5p. 그럼 5번 11분의 1을 빼는 거지. 그럼 11분의 10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아?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잘 해주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 유형이 뭐냐면 아까 내가 여기서 이거 상황 설정 해놓고서 확률 질량함수 만들었던 거 기억나지? 이제 그런 걸 너네가 스스로 해야 되는 유형인 거야. 그럼 일단은 11번을 해볼래요? 11번?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얘들아, 너희가 수학에 어떤 과목을 풀던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변수 아닙니까? 그쵸? 근데 통계는요, 다른 단원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x가 의미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야 가닥이 잡혀요. 설명이 다 나와 있어. 지금 뭐라고 하냐면 5개 당첨 제비가 포함된 12개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를 동시에 뽑았대. 그때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거기다 밑줄 쳐놔요.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얘들아, x로 가능한 게 얼마부터 얼마까지겠어? 얼마? 0부터 3까지 가능한 거예요. 0부터 3. 알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12개 중에 5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럼 너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뭐 해달라 했어? 확률 뭘 만들어 달래? 질량함수를 만들라 그랬지. 확률 질량함수를 만들어라? 그럼 봐봐. 일단은 헷갈리면은 표를 만들어 보는 거야. 얘는 0, 1, 2, 3까지 가능하다 했지. 맞아요? 그럼 얘들아,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12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3개 뽑는 거잖아. 이게 분모에 깔릴 거고, 당첨 제비가 안 나온다고 하면 어디서만 뽑으라는 거니? 꽝 중에만 뽑으라는 거 아니에요? 꽝이 지금 몇 개 있어요? 7개. 7개 중에 3개 뽑아, 이 소리야. 맞지? 그럼 얘는 뭐겠어? 분모가 뭐 하겠어? 똑같지 않을까? 분해. 분자는 얘들아, 꽝은 이제 2개만 뽑을 거고, 당첨 제비는 5개 있잖아. 그 중에 몇 개 뽑으라는 거야? 하나 뽑으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너네가 이걸 할 수 있다고. x가 k면 어떻게 될까? 알겠어요? 일단 계속 가볼게요. 여기도 12c 3분의 뭐 들어가면 되니? 분자. 7c 1에 5c 2겠지 뭐. 여기도 12c 3분의 뭐예요? 뭐 7c 0에다가 5c 3이겠죠. 이해되지? 그럼 만들어 볼까 이제? 분모는 뭐로 다 동일해야 돼? 12c 3으로 동일해야 돼. 그리고 분자를 적을 때는, 자, 이 k의 의미가 지금 뭐예요? 당첨 제비의 개수예요. 그럼 그 당첨 제비는 5개 중에 뽑아야 되는 개수인 거야, k. 그러면은 꽝인 거는 7개 있으니까 그 중에는 몇 개를 뽑아야겠어? 우리 어쨌든 총 3개 뽑을 건데 그 중에 k개가 당첨이면 몇 개겠어요? 3 빼기 k개는 꽝이 되란 소리야. 그리고 괄호 열고 k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0, 1, 2, 3까지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게 완벽한 확률 질량 함수다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헷갈리면은 일단 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감 잡아놓고 확률 질량 함수 만들면 좀 편해. 근데 당첨 제비가 1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네? 얘들아 봐봐. 1개 이상이면 얘네를 말하는 거 아닌가? 이거 다 구할래? 뭐가 편해? 전체에서 요거 빼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답은 1에서 누굴 빼자고? 우와, 저거 얼마야? 분자는 35죠. 분모가 12랑 11이랑 10 곱하고 나누기 3, 2, 1인 거지. 그럼 2, 3은 6에다가 약분하면 2가 돼가지고 아유 숫자 왜 이래. 위에 거랑 더 약분하자. 5로 약분하면 7 남고 2가 남겠다. 그래서 1-일단 44분의 7인 거지. 그래서 44분의 얼마가 되죠? 37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음? 그래서 정답은 44분의 37 확률 질량 함수 저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좀 감이 잡히니? 괜찮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인데, 확률 밀도 함수도 개념 설명이 필요해서 다시 개념 프린트로 돌아갑시다. 자, 얘들아, 이산 확률 변수가 방금 했던 거야. 확률 질량 함수랑 짝인 거. 일단은 너네가 실생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실생활은 전부 다 이산 확률 변수예요. 그렇지 않니? 다 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는 상황들은.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뭐냐? 얘들아, 어떤 구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n등분했다고 해봐요. 얘도 이산적이긴 하죠. n등분을 해도. 근데 여기서 이 등분의 개수를 거의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야. 그럼 얘가 더 촘촘해지는 거 이해돼요? 그럼 거의 얘네들 간의 간격이 뭐해진다는 거야? 실수처럼 촘촘해진다는 소리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촘촘해질수록 뭐에 가까워지냐면 연속 확률 변수에 가까워지겠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보게 될 일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자꾸 이거를 일상생활이랑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실생활에 없구나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근데 언제 이제 이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 범위가 너무 커. 지금이야 뭐 몇 개 안 하잖아요. 4개밖에 안 하잖아. 이런 거는 그냥 다 쓸 수 있어. 근데 막 조사하는 게 몇만 개야. 위에 써야 되는 게.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못 쓰겠지. 그래서 그걸 그냥 아예 실수로 정의역을 갖는 그냥 함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배우는 건데 너희가 이거를 자꾸 일상생활에다가 접목시키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냥 배경 설명한 거고. 가볼게. 6번째,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를 가보면은, 자 일단 연속 확률 변수부터 갑시다. 그냥 여기다 밑줄 쳐고 갈게요. 나와 있는 설명 보시면은 확률 변수가 어떤 범위의 모든 실수값을 갖는 경우래.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연속적인 거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는 뭐냐면 그 범위 있죠. 어떤 실수 범위의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대응되는 값들을 함수로 나타낸 거래. 그거 봐봐. 그 밑에 내가 x축 하나 해놓고 함수로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니 이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려놓으세요. y는 fx라고 할게. 이제 그 이제 문제에서 a서부터 b까지만 딱 관찰해 이렇게 줄 거야. 범위를 딱 설정을 할 거예요. 저 범위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런 거 있지? k는 0, 1, 2, 3이다. 이런 것처럼 문제에서 a서부터 b까지만 보라고 할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 확률 질량 함수에서 이미 한번 했는데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였어? 1이었죠.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맞아요? 얘가 항상 1인 건데 그게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나오는 면적 있죠. 이 면적이 무조건 얼마인 거냐면 1인 거야. 알겠지? 왜? 저 함수 자체가 나타내는 게 확률을 의미하는 건데 확률을 다 더한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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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들을 다 더하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 선들을 죄다 더하면 결국 뭐가 나와? 면이 나오죠. 면적. 알겠어요? 그래서 그 면적이 항상 확률의 총합이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다가 또 이제 방금 질량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질들 뭐 필요한 것들 다 적어 볼 건데, 얘들아 일단 확률이 음수인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fx는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성질이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요 넓이가 1이다 라는 거는 인테그럴.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뭐야 이거 확통을 하면서 적분을 메인으로 하진 않을 건데, 표기하는 게 어쨌든 적분은 우리 배우는 과정이니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fx dx 해주면 이게 얼마인 거야? 항상 1인 거지. 이해되기가 무슨 말인지? 확률의 총합이 저렇게 넓이로 나오기 때문에 정적분을 이용해서 표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1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C부터 X가 확률 변수 X가 D까지 어떻게 돼? 라고 물었다고 쳐봐. 얘들아 우리 지금까지 확률 질량 함수에서는 아까 요 마지막 문제에서 묻는 게 이거였거든? 그럼 요 범위에 해당하는 X가 몇 개밖에 없었어? 3개밖에 없어가지고 계산 아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럼 뭐냐? 만약에 여기가 C고
여기가 D였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것들로 둘러싸인 뭘 말하는 거냐면 또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너희들한테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범위로 물어볼 거야. 알겠지? 그럼 너희는 뭐라고 답하면 돼? 인테그럴 C부터 D까지 fx, dx 이렇게 답을 해주면 돼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괜찮죠? 잠깐만요. 전달만 좀 하고 올게. 그새 또 7시가 돼버렸네. 자, 다시 합시다. 뭐였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평균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아까 평균 어떻게 구했죠? 확률 질량 함수에서 얘네 둘 뭐하고 위아래로 각각을 다 곱해가지고 뭐하자 했었어? 더하자고 했었지? 똑같아. 얘도 구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확률 변수 x랑 그때의 확률인 fx를 곱한 것을 적분하면 돼요. 알겠지? 근데 저거를 너희가 계산하게 될 일이 드물어. 왜냐면은 저거는 적분을 배워야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과목에 영향을 받는 거라서 거의 이제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분산. 아까 우리 분산 어떻게 배웠어요? 다 지웠구나. 편차 제곱의 평균 혹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배웠잖아. 첫 번째는 편차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편차 제곱의 확률을 곱하고 적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분산이 나오겠죠. 혹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곱의 평균이면은 x제곱의 fx를 적분하는 거고, 거기서 누굴 빼면 돼?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겠지. 그럼 그거는 인테그럴 a서부터 b까지 아까 위에 적었던 x, fx, dx라는 것을 통째로 제곱하자. 뭐 이렇게 계산식은 나오는데 너희가 이거를 거의 쓸 일은 드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7번으로 가자. 자, 그 7번에서 나오는 게 뭐냐? 확률 변수에 따른 평균과 분산의 성질인데, 자, 거기 밑에다가 그냥 빈칸 많으니까 적어요. 자, 요렇게 만약에 이제 물어본다고 해봐. 확률 변수 자리에 저렇게 이상한 애들이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a배의 ex 더하기 b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되냐? 분산은 a의 제곱에 vx 이렇게 됩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증명 과정이 그렇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증명 없이 갈 건데, 그래도 왜 그런지 대충 설명을 해줄게요. 왜 저렇게 되는지.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 강아지의 몸무게가 10kg, 15kg, 그리고 20kg. 두 마리 있어가지고 여기가 6분의 2였던 거고, 6분의 3이었고 6분의 1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자, 여기서 내가 뭐 할 거냐면 한번 이 강아지들의 몸무게를 다 내가 5kg씩 더 해볼게요. 전부 다 5씩 증가시켜버리면 다 평균이, 다가 아니라 얘네들 다시 평균을 냈을 때 그 평균이 변해 안 변해? 생각해봐요. 쉽게 말하면 다 5씩 커진 거야. 그거를 평균 내자고요. 가운데 값을 찾자고. 봐봐. 더 낮은 애들 가지고 가운데 값을 찾았을 때랑 걔네에서 다 5칸씩 이동시켜서 평균 가운데 값을 찾았을 때가 같은 값이 나오겠니? 다른 값이 나오겠니? 다르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평균을 구하는 건 얘들아, 여기다 그냥 더하기 얼마 하는 거에 영향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 b가 붙는다 생각하면 돼. 연우야, 이해돼? 연우야,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너 들었어, 안 들었어? 다시 봐봐. 잘 들어야 돼. 5kg씩 내가 더했어요. 더한 값들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 그거는 처음에 평균과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평균에서는 더하기를 해주는 거에 영향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뒤에 똑같이 더해지는 거야. 그럼 이번에 내가 뭐 해볼 거냐면은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2배씩 한번 해볼까? 2배씩 하면 당연히 얘들아 평균도 변해 안 변해? 변할 수밖에 없잖아. 2배를 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평균은 곱해주는 거랑 더해주는 거에 영향을 다 받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분산은 왜 더하는 거는 영향을 안 받고 곱한 거에 영향을 받았냐? 잘 봐봐. 아까처럼 더하기 5씩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너네 아까 분산의 의미가 뭐인지 배웠지? 분산이 뭘 의미했었어? 자, 정의는 뭐였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커지면 분산도 뭐 한다 했었어? 커진다고 했었잖아. 맞아?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였냐면은 분포도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분포도. 얼마만큼 퍼져 있냐. 그럼 봐봐! 야, 이거 5씩 다 증가시킨다고 퍼져 있는 정도가 변하니? 아니지. 그래서 분산은요, 이렇게 더해주는 값에는 영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왜 이 앞에 있는 거는 영향을 받냐? 잘 봐. 이거 다 몇 배씩 해볼 거야, 이번에는? 2배씩 해볼까? 얘들아, 2배씩 해버리면은 2배가 되기 전에 얘네 얼마 차이가 나? 서로? 5죠. 얘도 얼마 차이나? 5지. 근데 2배씩 다 해봐. 얘 20이고 얘 30이고 40이지. 얼마씩 차이나? 10 차이나. 즉, 그 별량들 간에 간격이 변화가 생긴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퍼져 있는 거에도 영향을 줘, 안 줘?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그 분산은 항상 뭐라는 과정이 들어가요? 뭐 하는 과정? 제곱을 하는 과정이 들어간단 말이야. 맞지? 편차 제곱의 평균 아니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래가지고 개수가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까먹지 말고 무조건 외워둬야 돼. 알겠지? 솔직히 말하면 저거 말고는 더 적을 것도 없어요. 근데 불안해서 몇 개 더 적을 거야. 자, 그럼 시그마도 마찬가지야. 시그마도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얘한테 뭐 씌운 거예요? 루트 씌운 거 아니었니? 시그마가? 그치? 루트 씌워 그냥. 그럼 뭐가 나오냐면 절대값 A에 시그마 X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별거 없어. 그냥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거의 뭐 볼 일 없을 텐데 참고로 알아둬. 얘는 A의 제곱의 평균 더하기 B의 평균 더하기 C다. 그냥 요 정도. 네 가지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오늘 하는 개념은 끝났고요. 이제 문제만 풀자. 힘들어? 왜 힘들어? 3분만 쉴게. 3분만. 13분까지만 쉬어요.
통계가 금방 끝나요. 그래서 뭐 금방 빨리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끝낼 거고, 끝내고 이제 뭐 아마 그래도 너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앞에 시험 범위인 거 한 번 더 돌리고 해야죠. 우선고는 시험 확통 어떻게 한다는 말 없어? 중간고사 때 끝까지 끝내고 기말 때 처음부터 전범위로 본다던가 이런 말 없어? 기말 때 전범위라 그런 것 같아. 그치? 그럴 것 같았어요. 둘 중 하나예요. 너희 학교처럼 천천히 해가지고 맞추거나, 아니면 빨리 끝내고 전범위로 보거나. 뭐 하라는 대로 해야죠. 뭐 우리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57쪽으로 갑시다. 자, 교재 57쪽에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것도 해서 오늘 요 첫 번째 확통의 첫 번째를 빨리 끝내버리자. 자, 17번으로 와보세요. 17번. 요거 풀어주면은 너네가 딴 거는 다 풀 수 있어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다 해놓고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구간은 얘들아 2분의 kx니까 몇 차 함수예요? 당연히 1차 함수지. 그리고 지금 얘들아 그 두 번째 거 보면은 그 2부터 3 사이의 구간에 k만 적혀 있죠.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확률이 음수인 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k는 뭐가 될 게 분명해요? 양수겠네? 그럼 첫 번째로 그리는 그 함수도 무슨 함수로 가야 돼? 증가 1차 함수로 가란 소리야. 그럼 가다 보면 뭐 하겠어? 2에서 딱 끊어지겠지. 근데 2일 때 대입해보면 얼마가 나와? k거든요? 근데 2부터 3 사이가 하필 k로 상수함수 쭉 가라는 거야. 맞지? 이거 그림만 그리면 돼. 그리고 얘들아 그 다음 거는 뭐예요? 기울기가 뭐인 거야? 마케인 거지. 마케이. 맞아? 그럼 여기서 다시 뭐 하라는 거니? 내려오라는 거야. 그리고 3 넣어봐. 요거 똑같이 k 찍히거든? 그래서 여기서 그냥 x절편이 4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된다. 요 함수가 뭐야? 거기서 말하는 확률 밀도 함수 fx가 된 거예요. k를 구하라네? 당연히 이거 총 넓이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1이겠지. 이거 도형의 이름이 뭐예요? 사다리꼴이지. 자, 그럼 위에 여기 윗변 길이가 1이고 아랫변이 4잖아. 2분의 1에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 주시고 거기다가 높이가 k인 거야. 하면은 1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5니까 넘기면은 k는 5분의 2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 어렵니? 겁나 쉽지? 알겠어요?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러면은 20번을 너희가 한번 해봐. 20번.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랑 풀이 방법이 아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그냥 별개로 생각하는 게 좋아. 똑같은 거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서로 다른 거구나.
풀어보았니? 해볼까? 봐봐. 이거 별거 없죠. 그냥 일단 그림부터 그려야 돼. 그래서 성심성의껏 그려주면은 0부터 2까지는 3분의 1x니까 뭐 가다 보면은 3분의 2에서 멈추겠죠. 그리고 3까지는 그냥 이렇게 내려오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a부터 누군지 모르더라도 a부터 2분의 5까지 하면 8분의 7이 되래. 2분의 5가 딱 여기죠. 맞니? 얘들아 그럼 봐봐. 요거 a가 뭐 여기쯤 있다고 치면 요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라는 거야? 8분의 7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봐봐봐. 여기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얘는 알 수 있거든? 그치? 얘가 얼마가 돼요? 여기가 2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2의 절반일 테니까 3분의 1이겠지? 그러면 12분의 1 되는 거 괜찮니? 그럼 봐봐. 요만큼은 너희가 이거 웬만하면 닮음도 알고 있는 게 좋거든? 얘는 요 밑에 거의 3배예요. 왜? 1대 4죠 항상. 여기 1대 1이면은 넓이비는 1대 4니까 얘네 둘은 1대 3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 됩니다. 이거의 3분의 1. 아니야 뭐야 3배. 알겠어? 그럼 4분의 1은 8분의 2잖아. 그럼 우리는 요만큼의 넓이를 얼마로 설정하면 되는 거야? 8분의 5로 만들어 달라는 소리예요. 맞지? 그래서 해보자. 그러면 2분의 1에 요거랑 요거랑 더해야 되는데 일단 얘는 3분의 2고요. 얘는 그냥 요 a를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럼 3분의 a인 거야. 그리고 높이가 2에서 a를 빼면 돼. 2마 a인 거야. 그게 8분의 5입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니까 이거 여기다 정리 좀 하자. 여기서 얘들아 이거 두 개 더하면은 3분의 a 플러스 2거든요. 근데 그 3을요 바깥으로 보내면은 6분의 1에 a 플러스 2랑 2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게 8분의 5다. 이렇게 된 거고 저 6분의 1도 넘겨버려. 그러면 분자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에 a 제곱 빼기 4죠. 합차니까. 그것이 저기서 넘어가면은 2가 하나 약분되면 4분의 얼마니? 15가 되니? 이렇게 되겠다. 여기서 a제곱이 그럼 뭐라고 나와? 전개해주면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계산하면은. 그래서 a가 얼마예요? 풀마 2분의 1인데 뭐 2분의 1이 맞겠죠? a는 지금 양수에 있으니까. 그래서 해달라는 거는 그냥 a 찾는 거였네. 정답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그냥 계산이 계산. 알겠죠? 근데 지금 하면서 적분 써? 안 써? 적분 안 쓰고 있죠? 그냥 넓이 계산하는 걸로 나오니까 항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너희가 할 일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다음 유형부터는 이제 전반적인 통계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뭐 해볼 거냐면 26번으로 한번 가보자. 26번. 얘들아 26번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 일단은 평균은 4분의 1이고 분산은 16분의 11이래. 그 다음에 상수 ABC에 대해서 어쨌든 구해달라고 한 거죠. 표를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 0, 1일 때 확률은 대충 쓸게요. A, B, C래요.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 and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평균이죠. 평균을 줬으니까. 그래서 쟤네들끼리 위아래씩 곱해가지고 더해버려. 여기는 0 되니까 그럼 뭐 넘어가도 되고 그거를 해주면은 4분의 1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분산인데 얘들아
이거 지금 평균이 4분의 1인데 편차 계산하는 게 조금 불편하거든?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쓸 거냐면은 제곱의 평균으로 갑시다. 자, 제곱을 해봐. 얘 제곱하면 1, 얘는 0, 얘는 1. 그럼 위에 있는 빨간색이랑 밑에 있는 확률이랑 곱해. 그럼 제곱의 평균은 A 더하기 C겠죠. 거기서 누굴 빼요?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그게 뭐가 돼야 돼? 분산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A 더하기 C가 16분의 10이다 이렇게 나오면, 아니다, 16분의 12가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다른 말로 4분의 3이겠죠. 4로 약분하면.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적혀있는 식이랑 이 세 번째로 적혀있는 식을 연립을 합시다. 두 개 더 할까요? 그럼 이 C가 얼마가 돼? 1이다. C가 그래서 2분의 1인 거야. C가 2분의 1이면 A는 얼마예요? 4분의 1이겠죠. 그럼 B도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1이겠지. 그래서 지금 A랑 B는 빼라 그랬으니까 0에다가 C를 그냥 써주면 답이겠다. 2분의 1이니까 5번이 정답이죠. 이거 이해됐어요? 그냥 싹 다 계산을 한 거야.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별 해석도 들어간 게 없고요. 별 뭐 어려운 게 아니다. 괜찮아 이거? 자, 다 됐으면은 31번을 한번 너희가 풀어봐봐. 31번.
풀어볼게. 봐봐. 일단은 너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 파악 빨리 하고 결국은 확률을 잘해야 돼요. 알겠지? 잘 봐봐. 0, 2, 4, 6, 8 다섯 개가 있는데 세 장을 동시에 뽑았을 때 나오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로 한대요. 그럼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확률 변수인 거야. 확률 변수는 누가 가능해요? 0이랑 2랑 4밖에 없죠. 이해돼요? 세 장 뽑았을 때 제일 작을 수 있는 거는 0하고 2랑 4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만들 건데 0, 2, 4 해놓고 이제 확률만 쓰면 끝나는 거야. 그럼 제일 작은 수가 0이 됐을 확률은, 얘들아 0은 이미 뽑았다는 거 아니야? 전제 자체가? 그치? 0이 제일 작은 수가 됐다는 거는 0을 뽑았다는 거죠. 몇 장을 더 뽑아야 돼요? 2장.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5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3개를 뽑는 거고, 그 중에 우리가 찾는 건 0이 제일 작을 때니까 남아있는 4개 중에 어떻게 뽑든 0은 제일 작은 수야. 그럼 4C 얼마겠니? 2겠지. 이건 이미 다 확률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뭐겠어요? 2가 제일 작은 수가 되라는 거는 역시나 전체는 똑같이 잡아놓고 분자를 뭐라고 쓰면 돼? 얘가 제일 작은 수가 됐다는 건 얘는 더 이상 뽑지 말라는 거 아니겠니? 그럼 남은 숫자 몇 개 중에? 3개 중에 2개를 뽑으란 소리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또 이거분에 4가 제일 작은 수가 된다는 거는 얘네 뽑지 말고 남은 거 다 뽑으라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을 거라고. 알겠어? 그럼 마지막에 항상 확인해. 얘 얼마냐면 10분의 6이거든? 얘 얼마야? 10분의 3이고 얘 얼마야? 10분의 1이거든요? 더해서 얼마 되는지 확인하라고? 1이 되는지 확인을 해. 돼. 그럼 잘한 거야. 알겠지? 그랬을 때 해달라고 한 건 뭐냐면 분산을 구해야 이제 표편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구해줘야 돼요. 일단은 평균 먼저 구해. 평균을 구해보니까 10분의, 얘는 어차피 0이라서 무시하고요. 6이랑 4라서 얼마야? 10이지. 얘들아 평균이 얼마야 지금? 1이네? 좀 이쁘네? 그럼 오늘 한 번도 안 사용한 방법으로 가볼게요. 평균이 이렇게 좀 깔끔하면 편차를 계산해. 얘는 편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얘는 편차가 얼마야? 1이야. 얘는 3이야. 얘네들을 다 제곱해. 이게 뭐야? 편차 제곱을 계산한 거예요. 걔네들의 평균을 내자. 그럼 이제 다시 맨 위에 있는 애들과 확률을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10분의 맨 앞에 게 6, 그 다음 거 3, 마지막 9. 그래서 10분의 18, 5분의 9가 우리가 찾던 분산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표편을 찾아야 되니까 얼마겠어? 루트 5분의 3이겠지. 그래서 5분의 3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요것만 우리가 잘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별거 없죠? 그래서 표 만드는 거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 숙제로. 자, 그러면은 너희가 또 한번 해봐. 35번을 해봐.
아까 내가 예시로 들어준 거랑 되게 비슷하지? 맞아요? 근데 그거랑 반대로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봐봐, 해보자. 뭐 별거 있나? 그냥 해야지. 그냥 x가 1일 때는 55분의 얼마야? 10이잖아. 2일 때는 9죠. 이런 식으로 가서 10일 때가 55분의 1인 거거든? 근데 평균을 구하라고 한 거는 요렇게 다 해달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뭔가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K일 때는 확률이 얼마예요? 그냥 여기가 얘네들의 관계를 봐봐. 더하면 다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랑 여기 있는 수랑 관계가 11이지? 그럼 여기 뭐가 되면 되겠어?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55분의 1에 얘네 둘 곱하면 K랑 11 빼기 K가 될 거고, 그거를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죄다 더하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수열을 활용하는 게 좋아. 55분의 1 바깥으로 나가고요. 얘는 우리가 11K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해서 이제 공식 알고 있으니까 10가지의 합이면은 11 곱하기 55거든요. 그리고 K제곱이면은 385인데 내가 그걸 이렇게까지도 알려줬었지. 자주 쓰인다고. 알겠어? 그래서 답이 4입니다. 그래서 더 길게 계산하지 말라는 소리야.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39번 해봐요. 39번. 자, 이것도 그냥 배운 대로 계산만 하면 되죠. 맞아요? 풀어봤어요? 봐봐, 해보자. 일단 y랑 x의 관계가 이렇대. 그럼 y의 평균을 구하라는 말 뜻은 결국은 7분의 6x 더하기 13 이거 해달라는 소리야. 그럼 요 평균에다가 x의 평균에다가 7분의 6 곱해. 그럼 60 나오고 거기다가 13 더하니까 얼마야? 73이겠지. 맞아요? 별거 없고. 얘는 뭐야 그러면? 시그마에 또 있습니다. 7분의 6x 더하기 13인데 아까 우리가 배우기로는 시그마는 분산의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요 13은 의미가 없고요. 요 앞에 있는 거는 절대값 씌우는 건데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원래 시그마에 7분의 6만 곱해버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저 시그마 14니까 얘는 12가 되겠지. 그래서 73, 12 순으로 써주면 답인 거지. 이해돼? 너무 쉽죠? 별거 없죠?
정리되면은 45번에요. 45번. 자, 봅시다. 일단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다 나와 있어, 그지? 그러니까 x에 대한 거는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해놓을까 일단? 다 필요하니까. x의 평균 구하면은 싹 곱해가지고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0, 그리고 2분의 1, 그리고 4분의 1. 그럼 얘네 둘 사라지니까 2분의 1만 남겠네. 그죠? 그리고 분산도 한번 구해보자. 근데 지금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평균이 막 그렇게 계산하기가 좋은 게 아니어서 편차 계산하기가 그냥 제곱의 평균을 할게요. 제곱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평균 내보면 4분의 1이랑 2분의 1 그럼 4분의 3이고 2분의 1까지 해서 4분의 5겠네. 거기서 평균 제곱 빼니까 4분의 1 빼면은 1 나온다. 맞죠? 이렇게 다 계산해 놓고 지금 x랑 y의 관계가 뭐냐면 요거래. 근데 얘를 줬어요. 그래 놓고 a, b를 구해달라고 한 거잖아. 얘들아, 그럼 이거는 요거대로 평균 계산해보면은 그냥 요 평균에다가 똑같이 얼마 하고 a 배하고 b 더하면 나온다는 거죠. 얘가 1이라는 거지. 얘는 뜻하는 게 뭐예요? 분산이니까 여기서 a만 영향을 줄 거라고. a 제곱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지금 a 제곱의 vx인 거야. 근데 vx가 얼마야? 1이지? 그게 a 제곱이죠. 이 16이란 소리예요. 근데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4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4를 여기다 넣어주면 b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두 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알겠어요? 이건 계산이에요, 계산. 알겠죠? 배운 대로 하는 계산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괜찮아? 됐죠? 넘어가 되죠? 왜 찝찝해 보이지? 전혀 찝찝할 게 없는데?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47번 해봐요. 요런 게 이제 나중에 되게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미리 해놔야 나중에 가서 안 헷갈려. 어차피 다음 시간에 숙제해서 오면 같이 오답할 거니까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풀다 보면은. 그래도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와야 됩니다. 그냥 몰라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면 안 돼. 자,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이게 아마 안 풀렸다면 X를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해서 그럴 거예요. 여기서 주인공은 X가 아닙니다. X는 약간 너희 헷갈리게 하는 거고, 이 문제는 얘들아 처음에는 지금처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풀 거야. 여기서는 변수를 하나 더 잡아야 돼요. 그거를 안 줬을 뿐이야. 알겠니? 지금 너희가 어쨌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누구냐면 X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는 점수를 가기 전에 해야 되는 변수가 필요해요. 변수가 있어. 그게 누굴까요? 뭐 앞면이든 뒷면이든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가지고 점수 계산하지 않겠니? 우리 몇 번 던질 거야, 동전을. 3번만 던진다고 했지. 그럼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x랑 y의 관계가 뭔지 알겠니? 점수라는 그 x는요, 앞면이 나온 횟수만큼은 4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4y. 그러고 뒷면이 나온 횟수는 얼마예요? 3 빼기 y겠죠. 맞아요? 그거만큼은 뭘 곱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2를 곱해야죠. 이게 뭐였죠 방금? 3 마이너스 y였죠. 이렇게. 이게 지금 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횟수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바로 점수로 못 갑니다. 알겠죠? 그럼 얘들아 이거 정리 좀 해볼까? 여기서 플러스 6y가 될 거고 마이너스 6이 생기네? 자, 점수에 대한 평균 구하는 건가? 분산이구나. 분산을 구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누구로 푸는 거라고? y로 푸는 거라고. y로. 그럼 너희는 y에 대한 조사를 하면 돼요. 자, 확률 변수 y에 대한 표 만들어 보자. 확률 변수 y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질 수 있어요? 0부터 3까지 가질 수 있겠죠. 맞아? 왜?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그럼 얘들아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지. 그럼 동전을 던질 때마다 다 얼마만 나왔다는 거야? 뒷면만. 그렇게 나올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해돼요? 계속 뒷면만 나왔다는 거니까. 이해돼? 자, 미안해. 3회차만 존재하니까 여기도 뒷면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이렇게 세 번만 해야죠. 그래서 얼마인 거야? 확률은 8분의 1인 거야. 야, 그러면 앞면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그럼 앞면이 한 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앞면을 내가 동그라미라고 하고 뒷면을 X라고 해볼게. 이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라는 거 아니겠어? 맞지?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당의 확률은 얼마예요?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어쨌든 8분의 1인 거야. 그럼 그런 게 몇 개 있어? 3개. 그럼 얘 8분의 얼마겠어요? 3인 거예요. 야, 이거 2거든? 그럼 앞면이 몇 회? 2회라는 거지? 그냥 동그라미 X 역할만 바꿔주면 상황 똑같죠? 얘도 8분의 3인 거야. 그리고 앞면이 3번 나올 확률도 얼마겠어요? 8분의 1이겠지. 싹 더하면 1 되는 거 확인됐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해줘야 돼?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평균과 분산이 다 필요한 거죠. 평균을 먼저 구해볼까요? 싹 곱해가지고 더할 건데 맨 앞에 거 의미 없고요. 8분의 3, 8분의 6, 8분의 3, 8분의 12야. 그럼 4로 약분하면 2분의 3 나와요. 이게 y에 대한 평균입니다. 편차를 계산하는 게 막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제곱을 다 해볼게. 제곱의 평균으로 얘를 구해보면은 첫 번째 거 어차피 0이고 두 번째 거 8분의 3, 8분의 12 그럼 8분의 15였고 8분의 9까지는 8분의 24, 3이겠다. 이게 제곱의 평균이고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요. 평균의 제곱은 4분의 9겠지. 그럼 얘가 4분의 10이니까 결국은 최종 분산이 4분의 3인 거야. 근데 이게 VY죠. 그럼 우리는 VX가 필요한 거죠. 걔는 요 관계식을 이용해야겠지. 몇 배 하면 돼? 36배를 해야죠. 36배. 알겠어요? 36 곱하기 VY다. 그래서 얘한테 36을 곱해주면 얼마가 나와? 27이 나오겠지. 이게 VX고요. 거기서 또 뭐 해달래? 3분의 1이 있으니까 분산은 3분의 1이면 몇 배 하는 거야 결국? 9분의 1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쟤한테 9분의 1배까지 해주면 3이 나오겠다. 정답이 1번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음? 이해됐죠? 아주 막 변수 파티예요, 그죠?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났어.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이거 아마 마지막 게 너희들이 풀기에 조금 빡셀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같이 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단 숙제를 한번 잘 풀어와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시간에 하려면 얘들아, 그 독립 쪽을 복습을 살짝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복습 살짝 하고서 시작할 거고, 그래서 뭐 그냥 오시면 되고요. 그 전에 은재는 내가 영상 몇 개 보내줄 건데 그거를 공부를 하고 와야 돼.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